해산, 오정희 단편 소설. 당최 찍어 올릴 게 있어야지. 콩나물 무침이며 북어조림 따위가 담긴 찬그릇을 젓가락으로 찍찍 당기고 밀치며 불평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혜자는 배알이 뒤틀려 얼굴을 돌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상을 다 차려놓고 할머니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라. 몇 차례나 아이들을 시켜 전원을 하고도 밥과 국이 다 식을 지경이 되어서야 고양이 상을 하고 나타난 시어머니를 볼 때부터 진작 떨어져 버린 입맛이었다. 배가 사르르 아팠다. 점심때부터 희미하게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이었다. 연신 반찬 투정을 해대면서 쪼작쪼작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시어머니가 쉬이나 하듯 탁 소리나게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자 혜자는 소시지가 없잖아. 소시지 줘. 라고 칭얼대는 큰 아이와 입으로 들어가는 밥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은 작은 아이의 엉덩이를 한 차례씩 후려치며 쇳소리를 질렀다. 반찬 투정은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니? 그리고 나달 귀한 줄 알아야지. 옛날 나라님도 하늘이 무서워 음식 타박을 못했단다. 졸지에 얻어맞은 아이들은 울음보를 터뜨리고 저녁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미우면 지 자식 팬다더라. 부엌과 터진 거실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애만 화풀이를 당하는구나. 어쩌고 너스레를 떨며 아이들을 불러 품에 안았다. 이리 와서 밥 마저 먹지 못하니? 혜자가 사납게 으름장을 놓았으나 할머니 품으로 안전하게 피신한 아이들이 식탁으로 올 리는 없었다. 시종 못 본 척 밥을 먹고 난 민수는 역시 쓰다 달다 한마디 없이 석간 신문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언들의 짓거리로 텔레비전은 터질 듯 왕왕대고 아이들은 흉내를 내며 깔깔대고 웃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꼬. 혜자는 수돗물을 세게 틀어 와락와락 소리내어 그릇을 씻으며 밉살스러운 눈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흉하고 표독해 보일까를 알면서도 사나운 표정을 풀지 않았다.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얻는 것이 득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느끼고 있는 혜자는 어린이 시간 프로 외에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애당초 지켜지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앞을 지키는 시어머니의 버릇과 중독증을 그대로 따라 시간대에 따른 프로며 탤런트, 코미디언, 가수의 이름을 줄줄 읊어대는 아이들을 볼 때 혜자는 짜증이나 우려보다 원인 모를 절망이나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일상생활의 작은 규칙들, 사소한 식사 습관에서부터 잠자는 버릇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혜자가 생각해 오던 가정, 그리고 육아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 현재 자신의 생활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매사가 귀찮고 피곤하기만 한 남편 민수는 가장으로서의 의미, 권위 따위는 염두에 없이 다만 조용히 편안히 내버려 두기만을 바라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과 감정에 조금도 절제를 가할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망친다. 7살과 5살씩 된 두 아들이 밤이면 할머니의 빈 젖을 하나씩 물고서야 잠이 들고
엄마가 매를 들면 할머니의 치마폭에 숨으며 용용 혀를 내미는 것을 보면 혜자는 가슴속으로 불덩어리가 치솟았다. 게다가 자신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심신이 고달파 매사에 짜증만 부리기 십상이었다. 일단 축에서 벗어난 바퀴는 제멋대로 구르기 마련이었다. 결국 원흉은 시어머니와 텔레비전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인가? 차라리 텔레비전을 어머니 방에 들여놓는 게 어떨까요? 생각 끝에 하는 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었다. 그건 안 돼. 어머니가 그래도 가족들과 어울려 앉아 계시는 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일 텐데 그걸 방에 들여놓는다면 어머니는 아마 텔레비전과 함께 골방에 유폐된 기분을 느끼실 거야. 어머니는 평생 외롭게 사신 양반이라 애들처럼 노여움이 많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민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26, 새파란 나이에 3살 난 아들 하나 두고 홀어머니가 되었다. 혼자 몸이 되었어도 나는 이제껏 손끝에 물 안 묻히고 살았다고 늘상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망부가 남긴 논 사신맞이기의 재산을 평생 알뜰히 까먹고 살았다는 뜻이었다. 혜자가 시집 올 때쯤에는 제법 시골 부자 소리 듣던 재산은 단칸방에 전셋거리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야금야금 없애는 것으로 살 수가 있는지 혜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편모의 외아들이라는 조건에 주위에서는 모두 꺼림칙해 했지만 딱히 청상가부의 한풀이라고 말하기에는 시어머니의 성미는 유난한 바 있었다. 사소한 거슬림에도 사흘 들이로 이불 쓰고 누워 쉬이요. 두말 안짝에 숟가락 탁 놓고 굶기 작전으로 들어가면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았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혜자로서는 묵비권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큰맘 먹고 닭 고음을 하거나 간 처녀 무침 따위를 해서 상에 올릴 때도 앉은 자리가 편해야 먹어도 살로 가지. 혀에 바늘이라도 돋는 양 말 마디마디에 가시를 넣었다. 당신이 참아야지. 워낙 성질이 그런 노인인데 이제 와서 고칠 수가 있겠어? 민수의 말대로 참는 수밖에 없는가? 끓어오르는 성질대로 하자면 하루에도 12번 결단을 내리고도 남았다. 혜자는 거실에 시어머니를 보지 않기 위해 등을 지고 식탁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쥐었다. 배가 자꾸 아파왔던 것이다. 먹은 게 체했나? 산통인가? 출산 예정일까지는 20날이나 남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혜자가 눈을 뜬 것은 종합병원 산과 병실에서였다. 창으로 들어오는 환한 햇살에 천근처럼 무거운 눈을 껌뻑이며 여기가 어딜까 하는 의아심과 함께 몸이 온통 비어진 듯 놓였고 여자들이 누워있었다. 그제야 혜자는 요가 흠뻑 젖도록 하혈을 했던 일, 남편의 등에 엎여 나오던 일, 그리고 혜자의 신발을 찾아들고 울며 뒤를 따라 뛰던 시어머니의 모습 등 지난밤의 일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아이는 낳았는가? 눈을 떴지만 몸은 늪속으로 끌려들듯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신이 온전치 못한 몸으로 병실에 누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혜자는 매달릴 가냘픈 끈이라도 붙들듯 필사적으로 아이들과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발치께서 쇠잔하고 갈라터진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다. 글쎄 10년 감수했지 뭐유. 어찌 놀랬는지 갑자기 하혈을 그렇게 하고 눈이 허옇게 돌아가니 꼭 사람이 잃는 줄 알았다오. 업혀가는 며느리 신을 찾아들고 뒤쫓는데 어머니 잃은 자식 심정이 꼭 이럴 거란 생각이 듭디다. 뱃속에 애가 가로 걸려 있었대요. 수술을 해서 애를 낳았지만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다나요. 딸이라서 더 잘 됐지요. 여자는 그저 딸이 있어야 내 일찍 혼자 되어 남편 없이 산 서름을 아들도 몰라라 하니 만고에 하소연할 데가 어딨어.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우리 며느리 속이 부던해서 내가 딸 삼아 친구 삼아 애미한테 투정 부리듯 하소연도 하고 보일 속 안 보일 속 다 보이고 삽니다만